자, 우리 박정호 교수님과 또 경제 이야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새 책을 내셨는데 네. 10분 경제라는 제목이에요. 네. 뭐 10분마다 경제에 대한 시각이 새로워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고맙습니다. 예. 이거 읽으면은 투자도 성공하고 잘 되는 건가요? 사실 투자를 하기 위해서도 남의 말을 내가 필터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나만의 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점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정보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경제를 이해하는데 아주 기초적인 경제학 네. 원론에서 나올 법한 개념들을 의식주라고 하죠. 입고 먹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는 그런 공간에 여러 친숙한 소재를 가지고 네. 아주 기초적인 걸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썼어요. 원래 쓸 때 이게 어디다 썼냐면 네이버에서 한번 연락이 왔었습니다. 한 12년 전쯤에 네이버 메인에 올릴 네이버 그때 캐스트라고 있었습니다. 글을 좀 적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2년 연재를 했는데 그 연재한 거를 보고 어느 출판사에서 책을 내달라고 했고 네. 그때 한번 냈습니다. 근데 이번에 책 낸 출판사는 제 친구네 출판사예요. 너는 친구가 출판업을 하는데 하나도 안 해주고 뭐냐. 그래서 내가 진짜 요즘 기존 계약도 많고 정신이 없다. 그랬더니 옛날 거 증보라도 하나 해다오 해서 증보로 이번에 다시 낸 거예요. 얼마나 욕심나는 필자였을까 싶은데 근데 지난번에 저희 조수빈 큐레이션 나오셨을 때 테슬라랑 비트코인 추천하셨는데 지금 박살났거든요. 이거 좀 AS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많이 울고 계세요. 여기 네. 제 카메라 이거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네.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계속 방향이 이렇게 갈까요? 일단 테슬라만큼 저도 미국 주식의 비중이 큰 게 없었어요. 그리고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테슬라 비중을 더 늘렸죠. 야, 저도 진짜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했을 때 정말 제가 예기치 못하는 악재를 얘가 너무 만드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아 일론 머스크가. 제가 그때 그 얘기 했는데. 그러니까요. 유럽 가서 아니 왜 입이 방정인 놈은 알았지만 이 손까지 나치 스타일로 인사를 해버리면 유럽에겐 그건 진짜 완전히 저거거든요. 하여튼 여러 악재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한 30%는 손절했고요. 들고는 있어요. 꽤. 그런데 버리기에는 아까운 주식은 분명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트럼프가 비트코인도 생각만큼 시원하게 밀어주죠. 자,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번 일론하고 트럼프를 보면서 도덕성이 없는 CEO들한테는 내가 그때 그 얘기했는데. 그러니까요. 이 도덕성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세상에 취임식 날 자기 코인을 발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그 트럼프 오피셜 코인에 흘러들어간 돈이 다른 데로만 왔으면 지금 비트코인 2억 같죠. 벌써. 그래도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는 많이 희석됐고요. 코인 쪽 있는 사람들도 배신감이 이만저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목표로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식들 중에 누군가가 또 대통령이 되는 걸 희망하는 눈치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자기만 먹고 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적 효과성이 있는 것들을 몇 개 더 내놓을 거긴 한데요. 예전의 기대보다는 사실 많이 희석된 건 사실이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되고 나서 네. 오히려 뭐 장밋빛 미래를 꿈꿨던 분들이 네. 이러다가 대공황 올 것 같다. 네. 실제로 미국 증시가 나락을 갔습니다, 지금. 네. 미국 증시 외에는 뭐 대안이 없는 것 같았던 적도 있잖아요. 네. 그런 시각은 너무 지나치게 간 걸까요? 아니에요. 트럼프가 얘기를 했죠. 한 3주 전인 것 같은데. 근데 책 홍보해놨다가 이렇게 다 틀린 사람 얘기를 해놓으면 이 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수습을 잘 하셔야죠. 예. 네. 자, 트럼프가 뭐라고 했느냐. 네.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이거는 미국이 한 번 더 거듭날 수 있는 성장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임기 2기 때 자기 목표는 주가 좀 올리고 물가 안정시켜서 경제 조금 좋게 만드는 걸로 재선을 노리는 1기 대통령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은 경제가 안 좋아지더라도 진짜 미국의 그 헤리티지를 남겨서 미국 패권이 다시 100년 이상 갈 수 있는 그 싸움을 걸겠다는 거죠. 한번 망한 다음에 재건을 해야 된다 이런 시각인가요? 망한다는 표현보다도요, 부정적인 그런 그 과정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있더라도 더 거듭나기 위해선 환불을 좀 째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뭐 주식시장 폭락했고요. 그렇죠. 비트코인 폭락했어요. 예. 근데 사실 지금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야 지금 투자하면 부자 될 수 있는 새로운 그 기회가 온 거야 라는 네. 사람이 있고 대공황 때도 설마 이러다가 망하겠어? 하고 가다가 굉장히 길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어떤 시점에 저희가 와 있는 걸까요? 저는 작년 7월 달에 한국경제TV 몇십 주년 뭐 이런 큰 세미나에서 올해 미국 증시가 별로일 거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쯤 일론이 손을 잡아서 별로더라도 이렇게 정권의 공통 정권처럼 수립된 사람의 회사는 기대를 좀 가져봐라 했는데 야, 테슬라도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좀 당분간의 미국 증시는 휴면기를 좀 거칠 것 같고요. 언제까지? 저는 오히려 지금 트럼프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다 좀 어느 정도 일단락해주는 기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AI 말고요. 에너지 섹터에서 대안을 찾을 때까지는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어떤 뜻일까요? 네, 설명을 드리면 트럼프는 취임사부터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게 관세 부과하면 물가 오르고 그것 때문에 경제도 악영향이 있을 거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취임 이후부터 일괄되게 미국의 정유사와 셰일 기업들에게 증산해라. 원유 증산하고 이런 걸 통해서 유가 안정시키고 에너지 가격 안정시켜서 물가 안정을 시키겠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정유사와 셰일 회사들이 이거 풀리 가동하는데 최소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랬거든요. 하여튼 윽박지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유가가 일정 수준 이상 증산을 통해서 안정이 되면 소비자들이 관세 오른 것은 오른 거지만 관세로 인해서 물가 오른 건 오른 거지만 버퍼가 생기잖아요. 기름값이 안정됐으니까. 그러면 트럼프는 봤지? 관세로 인해서 악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해 라고 하면서 그렇네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러면 여러 지표들 주가라든가 이런 것이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기저가 많이 해소되는 거잖아요. 보니까 관세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고 관세로 물가 오른 품목도 있지만 유가랑 뭐는 낮춰놨어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소비도 위축되지 않고요. 근데 우리한테는 지금 폭탄 관세잖아. 25% 네. 내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큰 문제 없잖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아닙니다. 미국의 그래도 소비 시장이 진정이 되고 관세 때문에 크게 위축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덜 위축되면 다시 그들은 또 소비 여력을 발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요? 아니 늘 쓰는 소비를 줄일 필요는 없다. 없죠. 예. 그래서 그 소비 여력이 생겼을 때 그때 당연히 제품을 살 텐데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원화 가치가 더욱더 저평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일본 제품 20몇 프로 20 우리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받고 어디에 어떻게 부과돼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받았다 하더라도 환율 효과 때문에 관세로 20몇 퍼센트 추가로 올라간 효과가 일부 상쇄돼 버렸어요. 그래서 현대차도 요즘도 나쁘지 않은 성과를 계속 내고 있는 이유가 이 환율 효과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미국 내 불확실성만 제거되면 다시 좋은 기회들이 있을 거다. 그러면 25%나 관세를 때리는데도 우리 현대차 같은 곳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근데 1930년대 때도 관세법 때문에 붕괴된 데 영향을 미쳤었거든요. 이번에 관세는 그런 정도의 파국으로 가진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느 정도 어려운 국가들은 엄청 어렵지만 우리나라는 좀 버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만약에 이번에도 제 예측이 틀리면 저희 여의도 맨션에 전문가를 한번 나와주세요. 제가요? 제가 여쭤볼게요. 내가 더 잘 맞는가?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자 되는 기회가 다시 온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코로나 때도 처음에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나중에 올랐단 말이에요. 저도 그때 주식에 들어갔었는데 대공황 때도 왜 자산 무너진 거 매입해서 거부들이 새롭게 탄생을 했단 말이에요. 폭삭 속았수다 보셨어요? 보면은 금명이가 IMF 때 망하니까 이거 새로운 부자가 되는 기회가 온 거다. 지금이 그런 시점이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아니다? 전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정점에서 좀 떨어진 게 사실 그동안 미국 증시가 한 4년 동안 날아갔던 거에 비하면 아직도 상당히 고점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주식 투자를 언제 처음 했냐면 사회생활 초창기 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때부터 주식 투자를 했었거든요. 대학교 때 주식 동아리 잠깐 들어가기도 했었고 근데 그때는 미국 증시가 닷컴 버블 뒤에 아주 10년 가까이 죽쓰고 있을 때 국내 증시가 날아갔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우리 지금은 최근 주식 시장에 들어왔던 분들이 미국 증시가 너무 몇 년 동안 좋다 보니 미국은 항상 잘 되고 한국은 잘 안 된다 오해하시는데 미국 증시가 10년 이상 휴면기에 있었던 적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주가가 폭락했던 대공황이나 코로나 같은 샥이 지금은 아니에요. 이건 샥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걸로 고점 대비 조정 구간이에요.
그러니 이게 뭐 단순히 지금 사면 코로나 때처럼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지면 1,500선에서 사서 3,400선까지 올라가서 진짜 엄청나게 주시고 돈 버는 그런 테마는 아니에요. 그럼 지금 섣부르게 포트폴리오를 바꿀 필요는 없다고 보시나요? 오히려 그동안 미국 증시를 견인했던 건 이 AI 테마주. 그래서 S&P 500에서도 M7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주가를 견인했던 거지 전통적인 섹터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AI에 대한 또 로봇 등등에 대한 기대가 너무 앞서가다가 약간 지금 관망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버블이 되겠고요. 꺼진 정도는 아니고. 예. 그래서 이 관망에 기업인들이 어떤 뭐랄까요 대안과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줬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겠지만 사실 뭐 어느 정도 이제 AI에 대한 흥분은 좀 가라앉은 걸로 보여진다. 그래서 저는 그냥 조정 국면이라고 보지 이거 폭락이라고 보지도 않아요. 이렇게 질문하면 더 구독자님들이 와닿을 것 같은 게 네. 박정호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최근에 네.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을 했느냐. 네, 저 했습니까? 아까 테슬라 나눴습니까? 아까 좀 뺀 조정하고. 거가 컸고요. 전 테슬라 비중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뺐고 예전에 저희 방송 보시거나 제 라디오나 다른 데에서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엔비디아는 조금 일찍 뺐어요. 그래서 너무 일찍 빼서 올 초에 빼가지고 완벽한 재미까지 못 봤다가 그래도 꽤 올랐지만 그래서 엔비디아는 진작 뺐고 그리고 중국 주식 조금 더 늘까 하다가 결국 안 넣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오히려 한 30% 이상 올랐거든요. 예. 하여튼 그래서 지금은 현금 보유를 오히려 한 30% 하고 있고요. 다시 어딘가 늘려고 지금 고민 중이고 그 사이에 오히려 제 비중을 늘린 거는 지난번에 그 얘기는 하고 갔었던 것 같은데 조선주하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그때 사셨으면 재미를 좀 보셨을 텐데 네. 하여튼 그쪽은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투자를 결정하지 못하는 분들이라면은 현금을 쥐고 기다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지금 싼 주식을 네. 담는 게 좋습니까? 싸진 주식을. 저는 지금 싸진 주식을 담았으면 좋겠고요. 예, 그게 에너지 섹터다. 에너지? 예. 어떻게든 유가 낮추기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 낮춰서 물가 잡기 위해서는 그쪽에 활발한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미국을 중심으로 지금 에너지 섹터의 기업들 그리고 그걸 서포트하기 위해 있었던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현대 로템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회사들도 그 사이에 작년 대비 올 지금까지 주가가 2배, 3배씩 올랐거든요. 바로 그런 회사들을 조금 더 주목하셔도 전 괜찮다. 그럼 에너지 섹터 말고 네. 미국 주식시장, 네. 한국 주식시장으로 본다면 어디다가 권유하시겠어요? 저는 지금 한국이 삼성전자 주가가 빠져서 종합 주가 지수는 주춤한 거거든요. 워낙 삼성이 웨이트가 크잖아요. 그런데 군소라고 하기도 좀 큰 회사죠. 다 대기업이니까. 그 회사들 주가는 그 사이에 2배씩 오른 데가 너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HD 현대마린 엔진도 그렇고 네, 네. 그런 회사들 다 올랐는데 저는 한국 주식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요.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는 요즘 유럽하고 일본 증시를 많이 추천하더라고요. 유럽, 일본? 네. 근데 유럽, 일본은 우리가 잘 모르고 저도 유럽은 회사들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는 ETF 섞어서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